자, 명태균, 오세훈, 정말 제대로 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명태균이가 별 얘기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너무나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핵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을 긁어대는 국진당 의원들 때문에 엉뚱하게 오세훈의 러브 스토리만 공개가 되고 말았죠. 참 아름다운 사랑, 아름더러운 사랑 얘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국감장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명태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세훈과는 총 7차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 6번은 김영선 전 의원이 동석을 했고 김영선이 그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2일 오세훈이가 장복 터널을 지나는 도중 전화를 걸어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를 이기게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울었대잖아. 질질. 예, 송 셰프 중식장에서 저 아닙니다. 네, 저 아니에요. 여의도에 있는 다른 식당입니다. 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송 운 셰프.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아파트 키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키 줘요. 이거 지가 멀쩡한 트리마제 같은 아파트를 사갖고 주겠습니까? 재건축 하는 데다가 슬쩍 인허가로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건설사한테 공짜로 얻어갖고 주려고 했겠지? 너무 웃긴다. 그래서 국진당 의원들이 명태균이 민주당한테 조직적으로 회유를 당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을 면회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이 국민의힘에 크게 기여했지만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서운함을 표출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다수 면회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덕흠이가 선거철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말하니까 명태균이가 오세훈이가 나를 고발했고 내가 고발한 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도대체 이 녹취록 얘기가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 말 많던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기타 다른 정치인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입니다. 네. 그 의혹에 관련해서 어저께 매불쇼에 지금 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네. 이분이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 가갖고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검사들 전반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에 대한 거는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웬만큼 정리가 돼갖고 중앙지검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건 기록만 파보기만 해도 창원지검이 확보해놓은 녹취록이라든지 포렌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압수했던 증거 물품들을 대부분 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도로 갖고 가세요. 관련된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검을 갖고 나가시면, 당신이 검사인 줄 알 거야. 이러면서 농담까지 할 정도라는 거죠. 즉, 이 정권 하에서 처음에 창원지검에 내려가갖고 10여 명 검사가 파견돼갖고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다각도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때는 한동훈이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훈이가 이거 터트려갖고 김건희 이걸로 잡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 파견됐던 14명 검사 중에 한동훈 파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에 흘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모종의 김건희나 명태균이나
한동훈 측 또는 민주당 측에서도 명태균의 입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있다. 뭐 황금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오세훈, 홍준표는 내가 나가면 다 죽는다. 뭐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 뭐 150명인가 아무튼 내가 뭐 연관 있다. 뭐 이준석, 김종인 다 죽는다. 뭐 온갖 얘기가 많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나온 게 없어. 심지어는 그렇게 오세훈이가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명태균이는. 근데 검사 측에서 2년 동안 오세훈이하고 대질신문을 안 잡아줬다는 거야. 오세훈이는 명태균이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뭘 부탁하거나 신사진 것도 없고 운 적은 더더욱 없고 돈도 준 적도 없다라고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 그래서 명태균이는 내 녹취록에, 내 문서에, 내 컴퓨터에 다 있고 검사들한테 진술도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다음 달에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한 인력이 보강이 되면 이게 이제 특검법이 더 센 특검법으로 바뀌면서 수사 인력 보강이 되잖아요. 새로 들어온 검사가 지금 오세훈, 명태균을 특검 안에서 대질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언론에 공개돼서 알려진 거에 대해서만 명태균이가 얘기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때 대질 신문할 때 특검 앞에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된 내용을 어떻게든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질문을 하는데 자꾸 국진당 애들이 명태균을 긁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오세훈의 러브스토리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오세훈의 러브스토리까지는 아니고. 따져놓고 보면 우리 수조 우리 물 마셨던 영선이 언니가 이게 원래 본명이 영선이가 아니라며요. 원래는 김미화였대요. 네. 근데 우리 미화 언니가 이름 바꾸셨어. 네. 미화 언니가 언젠지 이름 바꾸시고 국회의원이 되시는 과정 중에 오랫동안 우리 세훈이 오빠를 동생이구나 짝사랑하셨다고 합니다. 1살 차이입니다. 네. 1살 차이인데 네. 둘 다 쥐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선 언니가 좀 느림이고 세훈이가 좀 빠른 띠라 음력으로 하면 두 분이 쥐띠 동갑이에요. 원래 이게 띠동갑 안에서 쥐띠들끼리 이렇게 이제 정분이 나면 이게 또 애절하고 끈질기고 이게 오래가거든요. 갑자기? 네, 원래 쥐띠하고 소띠가 이게 원래 궁합이 잘 맞는 편이긴 한데 특히나 쥐띠끼리 이렇게 붙으면 정말 그 끈끈하고 오래가는 사랑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을 사모해서 서울시장 당선을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오세훈 따위는 같은 지역구도 아니고 명태균 입장에서 별로 도울 마음도 없었는데 자기는 그냥 창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영선 언니가 그렇게 전화를 해갖고 도와주라고. 명도사 꼭 도와줘야 돼. 우리 오 시장은 꼭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내려가려는 사람을 막 억지로 오라 그래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명태균의 어떤 옷차림이나 학력이나 어떤 경력을 보고 깔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인상이 매우 안 좋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게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지금 나경원한테 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앞에서 질질 짜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급하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씨발 여론조사를 전화 돌려갖고 조작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야. 직접 움직이지도 않고 오 시장 좀 이기는 걸로 해갖고 그거 좀 급하게 만들어 올려봐 라고 해서 제공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은 결혼 안 했다. 올드미스다.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다. 그러니까 말이야. 오세훈이는 영선이한테 그러면 안 돼. 영선이 마음만 흔들어 놓고 말이지. 둘이 문자 주고받고 뭐 이메일 주고받고 내가 다 훔쳐봤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랑 카카오톡 메시지를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물론 뭐 둘 사이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최소한 우리 영선 언니는 뭐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의 공천 자리보다도 오세훈이를 더 챙기고 오세훈이를 어떻게끔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눈물겨운 수뇌보를 근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명태균은. 좀 그런 게 이 기사의 동아일보 맨 마지막에 보면 서울시 관계자가 나와요. 서울시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 21년 당시에 오 시장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는 뭐 검찰 포렌식에서 밝혀졌는데 오 후보가 명태균을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식구를 인용하여 오세훈 후보에 보낸 명태균을 꼭 만나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문학적 식구를 인용하여 오세훈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원문을 까. 너도 봤으면. 뭔지 궁금하지 우리가 않아? 그 문학적인 식구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아니, 문학적 식구는 대부분 연애 편지나 어디 뭐 섹스 뭐. 피어를 뭐 어떻게 뭐 섹스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섹스 피어의 어떤 그런 것들 이거를 문구를 응용을 했을까요? 근데 주고받은 문자라고 했는데 준 거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서울시 관계자가. 그 서울시 관계자가 또 왜 이 얘기를 해? 오세훈이 해야지. 그럼 봤다는 거 아니야 관계자도. 오세훈 이 새끼 쓰레기네. 이거를 또 여자친구랑 주고받은 카톡 다른 보여주고 남자한테 돌려주는 새끼는 최악이에요. 에이 참. 이것만 보더라도 에헤이. 오세훈은 우리 이 수뇌보의 영선이 언니를 사실상 음력 동갑을 말 그대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네. 김영선은 그렇게 김영선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언젠가 저희가 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씨. 그때 옆자리는 내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도 결국은 명신이처럼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개꿈을 꾼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유, 그런 더럽고 별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봐도 치정인데 이거는? 따라서 이렇게 수뇌보가 짓밟히고 문자가 까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돌변해갖고 원래 또 사랑과 증오는 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악랄한 복수가 치정에서 나오고. 그렇죠. 일단 골드미스의 어떤 올드미스라고 했어. 그리고 어. 명태균 올드미스라고 했어. 원래 골드미스 아니야? 골드미스라고 해줘야지. 올드미스. 아무튼 지금까지 이 순정을 바쳐서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제는.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지 모르는데 이 순정을 밝혀 사랑해온 김영선과 오세훈의 관계가 또 하나의 치정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너무 궁금해. 둘이서 정치적으로 뭐 했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문자가 빠르게 공개될 수 있기를, 특검을 통해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 오세훈은 관련해갖고, 그런 적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울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안 울었다는 소리는 또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현장에서 이제 잘못을 위증되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 우리 버스, 한강버스 한강버스. 관련된 얘기하면서, 얘는 정말 정신세계가 대단한 놈이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민간 사업입니다. 제가 진행한 거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진행한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 관련되는 보증을 SH공사에 세운 것 때문에 결국 세금이 다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매몰돼 버린 500억부터 앞으로 생겨나는 손실을 다 SH공사가 책임질 건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라고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늦고 출퇴근 시간 내 정리도 안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기획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출퇴근이 꼭 빨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요? 이게 뭔 얘기죠? 아니 이런 개소리를 잘못했습니다라고는 국감에서 생각하고 틀렸습니다라가 아니라 교통이 왜 빨라야 되죠? 이 얘기 뭐냐면 출근을 왜 해? 출근하다가 강바람이 시원하면 2시간씩 그냥 2시간씩 배 타고 놀다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이 걸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나요?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아니 이건 한강버스라기보다는 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보전되는 거기 때문에 정식 운항을 하면 문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야, 아니 뭐 처음에는 아가리에다 똥을 집어넣어야지 처음에는 김포에서부터 잠실까지 교통체증을 해결한다고 해갖고 처음에 입안한 게 이거잖아. 50분에 간다며 김포에서 잠실을. 근데 중간을 다 잘라버리고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다 잘려버린 상태에서 노선이 반 이상 줄었는데도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것도 비 오면 못하고 바람 불면 못하고 아, 그럼 너무 웃긴 게 이 새끼가 또 그래 뭐 한강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서 속도 경쟁에서는 앞설 수는 없어. 하지만 교통 사각지대 역할을 하는 그곳을 메우는 대중교통 역할을 기대하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진짜? 아 진짜 넌 정말 아니 뭐 한강에 사람이야. 어부 있어? 밤섬에 사람 사냐고. 와, 사각지대라는 게 무슨 말이 돼? 와 정말 진짜 아니 수준이 실제로 진짜. 여의도에서 잠실나루까지 30분 40분에 가는 수상택시 도입한 이후에도 하루에 한 건을 안 타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도 거지됐잖아요. 진짜 대체 교통수단으로 40분 만에 한강을 통해갖고 거기를 갈 수 있는데 막상 선착장 내리고 나면 다음 목적지로 가는 연결선이 없어갖고 실패하는 수상택시인데 그걸 빤히 봐놓고 그걸 버스로 확대시켜 놓고 아직도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